자, 오늘 이제 국토기본법 다음 시간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크게 세 가지였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자,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다면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우선 둘 이상의 시군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시군의 범위와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서 버블 형태가 점점 커지고 이와 연담화됨에 따라서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렇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규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 뭔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규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국계법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와 상호 연계성을 보존시키고 광역적인 광역시설, 뭔가 우리 기반시설들이 있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죠? 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위법인 광역도시계획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기본적으로 분명 두 법령이 다를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우선시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그렇죠? 이러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령의 성격과 위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그렇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의 시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겠다.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 계획으로, 왜 우리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해요? 이게 국토기본법이, 국토종합계획이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니까 우리는 국토기본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단위의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여기에 관리계획은 10년 단위죠. 관리계획은 좀 10년 단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 체계상의 최상위 계획이다. 도시계획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상위로 올라올 것이다. 지정 목적을 본다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에 대해서 공간구조 및 상호 기능을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적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그렇죠? 뭔가 기본적으로 거의 이제 광역적인 시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정권자는 우선 국토해양부 장관과 도지사,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자, 지정권자는 우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도 광역권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본다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그럼 제 이해가 안 되면 도지사부터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경기도 수원시와 그 평택시가 같이, 화성시가, 평택시와 화성시가 같이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경기도권이니까 도지사가 수립하면 되는데, 수원시와 인천시가 같이 플래닝을 하겠다? 만약에. 그럼 수원시와 인천시는 인천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겠다. 아무래도 그 바운더리가 좀 더 커지니까. 그리고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이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요 두 사람, 도지사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 광역권을 지정하는데 이 밑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 광역권 개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전체적인 위계에 따라서 법령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협의 과정은, 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할 경우죠.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할 때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이야기를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자, 도지사가 할 경우 광역권을 지정이나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분명 위계가 좀 다르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할 경우에는 누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어디예요? 국토해양부 소속이죠. 국토해양부 소속은 국토해양부의 의의를 처리를 해주는 거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 해당 지방, 도시에 위임이 돼 있으니까, 소속이 돼 있으니까, 도지사의 결정을 서포트 해야 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권의 지정이나 변경하려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뭔가 변경이 생기면 그 개발 내용 혹은 계획 내용을 지자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스템을 잡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시도지사 도지사 두 명이 둘 다가 광역권 계획을 위반할 수 있겠지만은 심의는 서로 다르게 본다는 거, 그 차이점 이해해 보시고요. 자, 과정을 좀 본다면 우선 기초조사, 현황조사 다 하는 거죠. 기초조사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위반한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의견 청취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혹은 중도위도 있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굳히고 승인을 해서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광역도시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세서죠. 일반적인.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친다면 요 단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주민의식의 설문조사도 할 수 있다. 의견 청취할 때 이렇게 그 계획안 수립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광역 기반 시설인 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찬반 투표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막 원전 같은 거 들어오거나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서는 일반적인 프로세서 동일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계획의 내용, 광역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녹지 관리 체계와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이게 아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될 테니까 좀 더 다시 보고요. 경관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밖에 광역권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이렇게 쭉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기타 또 필요하다고 정하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공간구조 같은 경우, 여건 변화 및 전망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공간이 변할 건지,
그리고 주요 지표, 인구와 뭔가 경제력이나 그 노후 인구나 뭐 이런 것들. 공간구조의 골격, 그 개발축 혹은 성장축. 우리가 무슨 축을 기점으로 어떻게 만들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축, 녹지축.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생활권 설계한다. 뭐 동남권 생활권이지, 뭐 서남권 생활권이 이런 것들 있죠. 생활권 설정해 주자. 그에 따라서 이제 부문별 계획은 기능 분담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교통 및 물류 유통 체계, 문화 여건 공간, 광역 시설, 녹지 관리, 경관, 환경 보전, 방제에 대해서 우리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큰 틀에 대한 내용은 그 도시 기본 계획과도 부합돼야 되고요. 그래서 광역권 도시계획에서 한번 큰 틀을 잡아준다면 이제 기본 계획에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죠. 자, 광역 기반 시설. 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광역 기반 시설.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와 그 주변 간의 교통 시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도가 있었어. 여기에 다른 시군인데 여기에 만약에 대규모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보면 그러겠네요. 성남시라는 곳에 분당이 같이 껴있죠. 그렇죠? 성남시 분당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일산시와 고양시로 보면 되겠네요. 일산시와 고양시. 그럼 일산시에는 일산 신도시에 들어왔고 고양과 연결하는데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없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두 개의 시군에 걸치는 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도로의 폭은 어떻게 잡아줄 건가, 뭐 이런 부분들.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들,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광역적인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는 시설들이고, 용수 공급에 의한 용수 공급 시설, 그리고 기타 광역적 설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 우리는 광역 기반 시설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광역 기반 시설. 그래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에 걸치는 둘 이상에 걸치는 것으로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공급 설비, 가스 공급 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유수 저장 및 송유 설비, 열 공급 설비, 하천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광역 시설이라 이야기한다.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50세 가지가 있을 때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둘 이상에 걸치는 이와 같은 시설들은 광역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둘 이상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공동 이용이 있고 걸치는 시설이 있죠. 걸치는 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같은 건 분명히 두 시군 다 연결하잖아요. 자, 도로나 철도, 운하 같은 건 긴 선형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둘 이상에 걸치죠. 도로 같은 경우 뭐 도로 엄청나게 많이 걸치는 거고, 운하도 무슨 아라뱃길 하면은 인천, 경기 뭐 쭉 다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 이 쭉 보면 이제 아무래도 선형 구조라든지 좀 긴 구조가 둘 이상의 시설로 빠질 거고요. 자, 둘 이상의 시군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 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유수지, 하수지, 화장실, 납골시설, 공동묘지,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차장 등. 이와 같은 시설은 뭐예요? 하나 만들면 옆에 시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시설 만들었다, 경기도에다가 뭐 납골시설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서도 뭐 해당 시군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들은 둘 이상이 걸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둘 시군인데 여기에 공항을 넣었어. 공항을 넣었으면 이쪽 동네 말고 이쪽 동네에도 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굳이 공항을 안 만들어줘도 여기 있는 거 같이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이제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시설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한번 더 볼 텐데요. 자, 용어부터 한번 보죠. 자, 광역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광역행정이라는 거.
자, 광역행정. 여러 도 또는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행정으로서, 즉, 군과 군, 도와 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혹은 국가의 일선 기관 사이에서 지방의 일정 지역을 구획해서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 범위의 행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 해당 시군의 공무원이 다 정해지는데, 그것보다 이제 보다 광역적으로 봐야 된다. 자, 그 광역도시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다. 자, 광역도시권. 그럼 광역도시권.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교통, 통신의 발달로 도시 간,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와 주변 지역 혹은 둘 이상의 시 또는 지역이 인접하여 형성되는 대도시 또는 연남도시권을 광역권, 광역도시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지정된 광역권 계획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것의 목표는 목표와 전략은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권 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용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광역권 개발계획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겠죠. 어떻게 본다면 상위계획 본다면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 경기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도권에 과밀억제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럼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는 이전 억제잖아요. 그렇죠? 신설 금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그 해당 시군도 공장 총량제를 도입하든가 이와 같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부합해야 된다. 상위 계획에 현실성이 없거나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한다. 상위 계획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됐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은 조정해서 가자. 계획의 목표와 전략은 상호 연계성이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 목표와 전략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자, 중요성. 인접한 군의 장기적인 발전만을 제시하고 시군 간의 기능과 상호 연계성을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는 기본적인 우리 광역도시계획 목표고요.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에 됨에 따라서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겠다. 계속 같은 얘기로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을 보다 잘 만들게 한다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광역행정 같은 거겠죠.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조를 통해서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회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시설을 어쨌든 들어가는 시설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도 보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기타 쓰레기를 반입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안양시나 평택시 이와 같은 시군에서 쓰레기 처리에 이렇게 막 골머리 썩고 있는 뉴스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서로 같은 지자체끼리 연담하고 묶고 해서 광역계획 수립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광역권 경제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을 제고한다. 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목표 될 것 같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지휘의 성격. 자, 국토종합계획 중 부분별계획, 지역계획 중에서는 광역권 개발계획과 수도권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굴 따라와야 돼요? 국토종합계획에서 부분별계획. 부분별계획 어떤 거 있어서 국가기관망, 항만, 유통 이와 같은 특정한 부분에 부분별계획이 있었죠. 주택계획도 있었고요. 그런 걸 따라가야 되고 지역계획 중에서는 광역권 개발계획이 있었죠. 우리 뭔가 중소지방도시 육성화 특성법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만들어주는 광역권 개발계획, 그리고 수정법에 의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내용들은 광역도시계획의 상위로서 그 내용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상위계획과 조화가 필요하다. 조화가 필요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의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다. 같은 얘기 다시 봤고요. 광역권 내 시군들의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다. 또 무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지침 제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시군의 기능 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과 함께 광역계획권 내에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두 개의 시군이 만났을 때 어떻게 기능을 분담할 거냐? 한쪽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한쪽은 뭐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가라. 저 기능 분담이잖아요. 환경보전, 그와 같은 환경처리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해서 보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둘 이상 걸치는 시설이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립하자. 광역도시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수립하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관할구역 전부가 포함된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모든 관할구역이 포함됐다. 그러면 그 지자체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계획으로 다 수립을 했으니까 하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의 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지방정부 간의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여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우리 복리 증진과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의 공공 서비스 편익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먼저 잘 사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전체 레벨을 맞춰주는, 우리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균형 발전을 하자는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포괄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포괄성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의 여건 변화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계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 제시적이라고 하지만은 명확하게 보여줄 건 보여주자는 거고, 광역도시계획 및 구상도는 차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차질이 없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인도 알기 쉽게 계획의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좀 명확해야 되고, 그렇죠? 전문가만의 분야가 아니라 일반인도 그 도면을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수도권 장비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렴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시군의 주요 내용 등 관계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보여줘야 되며, 즉 비전보다는 그 전략을 보여줘야 되며, 계획된 내용이 하위 계획과 환류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합리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 목표 및 전략, 계획 지표를 예측하고 부문별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계획의 내용은 실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각 계획의 배경, 근거 및 내용을 설명하는 현황도 및 구상도를 작성한다. 각 내용의 배경, 근거 및 그 설명하는 현황도 및 구상도를 작성해야 된다. 이 경우 현황 자료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며 계획의 내용과는 별도로 작성되는 자료집에 이를 수록한다. 그러니까 보고서 이외에 이제 자료집에 현황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수립하라는 거고요. 자, 친환경성을 고려해야 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 녹지 공간 등 보존 및 확충에 주력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되며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상수원, 오량농지, 보존 목적의 용지 등의 용도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자.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에 관해서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한하여 수립하며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밀도를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부분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해 광역 개발권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 및 환경상의 문제점, 개발 잠재력, 개발 제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발축, 녹지축, 교통축을 연계하여 토지 이용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축을 설정해서 도면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자는 거고요. 자, 도시 공간구조축, 개발축은 교통축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연담화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된다. 연담화. 그러면 연담화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축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 개발축별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산업특화축이다, 뭔가 주거축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축을 잡자는 거고, 교통축은 개발축과 장내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 간에는 방사형 교통축을, 중심도시 주변에는 환상형 교통축을 중심으로 구축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도심으로 점점 연결해질 때 좀 퍼져나가는 방사형 혹은 라운딩이 도는 방사 환상형의 가로망을 축을 설정해보자는 거고요. 녹지축은 광역권 내부와 외부의 녹지 체계를 고려하여 개발축과 개발축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상형, 즉 벨트 모양이나 선형, 쐐기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하여 가급적 단절되지 않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녹지 공간들을 서로 다 연결하고 끊어지지 않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보자는 거고요. 자, 토지이용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냐? 광역 토지이용 계획은 도시용지, 도시와 예정용지, 보존용지, 기타 용지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한다. 즉, 4개의 도시공간 구조로 나눠보자. 도시용지는 지금 만들어진 도시 주상공록일 것이고, 도시와 예정용지, 앞으로 도시화가 예상되는 곳에 지정을 하고, 보존용지, 보존해야 되는 땅이고, 기타 용지로 세분할 수 있다. 도시용지는 용도지역상 주상공을 이야기한다. 도시용지라는 것은 용도지역상 주상공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화용지란 말도 쓰죠. 시가화용지. 그래서 도시와 예정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그러니까 우리 시가화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도시용지라면은 도시지역으로 헷갈리거든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까지 포함되니까 그냥 시가화용지라고 하셔서 주상공을 시가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와 예정용지, 즉 도시로 변화가 될 용지, 혹은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로 변화할 용지로 보시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중에 장내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중에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용도 지역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죠.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장내의 도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그 도시용지를 만들려면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시와 예정용지, 시가와 예정용지는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중에서 장내의 도시용지로 편입될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 자, 그럼 도시와 예정용지를 좀 더 본다면, 도시와 예정용지는 광역권의 개발, 밀도,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하여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고, 도시 간 생활권 간의 균형 개발, 개발축, 녹지축, 교통축, 녹지축, 도시 간의 연담화 방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존에는 비도시 지역이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개발된다는 거잖아요. 개발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나 뭔가 인프라의 확충이나 등등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다 보니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도시화 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과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도시화 예정용지의 이용 유형을 적정하게 개발 밀도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도시화 예정용 지금 현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뭐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이냐, 주거지로 개발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용 형태별로 적정한 개발 밀도를 제시해줘야 되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밀도의 친환경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플라닝하는 뭐 택지 개발이나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도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좀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광역 기반 시설이에요. 우리 광역 도시 계획에서 가장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광역 기반 시설인데, 관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 시설 계획을 가급적으로 수용하고 광역 계획권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계획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고 각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광역계획은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적정한 배치,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 다시 나왔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시군, 2개의 시군에 이상이 이제 연접해서 들어와야 되고, 성격은 뭐 국토계획이든 도종합이든 이와 같은 하위 계획이 돼야 되고, 기본 방향의 지침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우리 장래 토지 이용에 대한 도시와 예정용지를 상당히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광역적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는 내용일 거고, 이런 내용이 좀 정리되면 이런 내용을 받아서 도시 기본계획으로 또 넘어가게 되겠죠. 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도시 기본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